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필요한 양이 다를 뿐이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성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분들 중에서도 식물이 잘 흡수할 수 있는 성분이 있고 식물이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산은 식물이 흡수하기 아주 어려운 성분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는 질소 공급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산 공급을 보다 중요시하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농사를 위해서 인산 공급에 보다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오늘은 인산의 특징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인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산의 역할을 보면 여러 가지 생체 대사, 에너지 전달 역할과 핵산, 효소의 구성 원소인데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역할로 보면 인산은 뿌리 신장에 매우 중요하고요. 꽃눈 분화, 개화, 빠른 결과 등 생식 성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질소를 많이 주면 저온에 약해지지만 인산가리가 충분히 공급되면 설이, 냉해에도 더 강해집니다. 즉 불량기후에 견딜 힘도 강해지고요. 무엇보다 수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인산의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산은 비료 3대 성분 중 하나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지만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기 보면 인산의 흡수율이 이제 25%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 이하로 흡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이제 인산의 흡수 효율이 낮은 건 타성분과 쉽게 결합하고 식물이 이용할 수 없게 불용화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토양산도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이 토양산도가 낮아질수록 철, 알루미늄 등 금속이온과 결합되어 불용화됩니다. 이 토양산도가 7일 때 흡수율을 100으로 가정한다면 이 토양산도가 5일 때는 34%까지 급격하게 낮아집니다. 이 반대로 토양산도가 높을 때는 칼슘과 인산의 불용화가 증가해서 인산의 흡수율이 낮아집니다. 즉 인산 흡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적정 산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토양 속 인산의 이동거리가 짧은 것도 흡수율이 낮은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 다른 성분들은 토양 속에서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설사 뿌리가 적게 뻗어도 어느 정도 흡수가 가능하지만 인산의 경우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뿌리가 충분히 뻗지 못하면 그만큼 흡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산의 경우 추비를 하지 않고 밑거름으로 전량 시비하게 되는데요. 제가 포장해 나가보면 일부 농가분들이 이제 용성인비가 좋다고 해서 주와 주 사이에 구멍을 뚫고 추비를 주시는데요. 이 용성인비는 물에 녹지 않는 구용성 인산으로 이 식물 뿌리 근처에서만 흡수가 가능합니다. 효층 시비에는 큰 효과가 없으니까 이 밑거름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다만 관주 비료를 이용 이제 수용성 인산으로 빠른 양분 보충이 가능합니다. 인산은 불용화가 많기 때문에 이제 흡수율이 낮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마그네슘이 충분히 공급되면 인산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그네슘의 흡수율이 높아질수록 뿌리로부터 구연산의 방출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구연산은 불용화된 인산을 더 잘 녹여 먹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토양에 마그네슘을 충분히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하이근을 이용하시면 각종 미량 요소와 함께 마그네슘 그리고 규산이 함께 함유되어 불용화된 양분을 가용화시키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인산의 흡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정 산도를 유지하고요. 또 마그네슘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인산은 어떻게 공급하는 게 좋을까요? 매년 농사를 하면서 비료를 계속 뿌리게 되죠. 그런데 인산의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토양을 분석해보면 이렇게 유효인산이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연히 토양에 인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천 시비량을 보면 인산 투입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토양에 있는 기존 인산은 정식 초기 식물이 흡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산 함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착근 비료로서 300평에 인산을 3kg 정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 농가분들이 밑거름으로 복합 비료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일반 복합 비료 사용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공급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인산이 부족한 토양입니다. 가뜩이나 인산의 흡수율이 낮은데 공급까지 적게 하면 정상 생육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한 토양 분석 처방서입니다. 이 토양의 경우 인산이 적게 들어있어 용성인비, 용가린의 추천량이 적혀 있습니다. 이 처방서를 200평 기준으로 하면 용성인비나 용가린을 54.5kg을 살포해야 합니다. 이 용성인비와 용가린은 인산이 20%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즉 필요한 인산은 10.9kg입니다. 그리고 처방서를 보시면 질소는 유한 기준 40kg가 필요한데 유한은 질소가 21% 들어있기 때문에 필요한 질소는 8.4kg입니다. 즉 이 토양의 밑거름으로 필요한 질소는 8.4kg, 인산은 10.9kg입니다. 하지만 이 처방서처럼 질소는 요소 유한, 인산은 용성인비, 용가린 이렇게 단비를 이용하시는 농가분은 많이 안 계시죠.
대부분 복합비료를 사용하실 텐데요. 이 보통 복합비료의 사용은 질소를 기준으로 시비량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사용하시는 21-17, 17비료를 기준으로 보면 20kg 두 포를, 즉 40kg를 넣으면 질소가 8.4kg로 이 토양에 필요한 질소량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산은 6.8kg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이 4.1kg의 인산이 부족하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산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복합비료의 사용을 늘리면 질소나 가리가 공급이 과잉되겠죠. 그래서 인산의 보충을 위해서 용성인비나 용가린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포장의 경우 인산 4.1kg가 부족하니까 200평의 용성인비나 용가린을 한 포만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합비료만 이용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토양 분석을 하시고 단비를 같이 병행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장에서는 용성인비 대신 용가린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 토양의 산도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 용성인비와 용가린의 차이입니다. 인산 함량은 둘 다 20%로 같습니다. 용성인비는 구형성 인산으로만 이루어졌지만 용가린은 용성인비에 과인산 석회를 혼용해서 구형성 인산에 수용성 인산이 조금 섞여 있고 유황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성인비는 과수류같이 잡기가 긴 작물, 용가린은 상대적으로 잡기가 짧은 작물에 사용하라고 하지만 용가린은 수용성 인산 함량이 2에서 3% 수준으로 적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마그네슘의 함량의 차이가 많이 나죠. 토양 속 가리, 칼슘, 마그네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토양 속의 마그네슘 함량을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의 차이는 토양 산성을 중화하는 능력인데요. 이 용성인비는 알카리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토양 산도를 높여줄 수 있고 용가린은 과인산 석회가 들어가 토양 산도 개량 효과가 없습니다. 이 토양 산도가 높다면 용성인비 대신 용가린을 사용하시고 토양 산도가 낮다면 용성인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용성인비는 알카리분이 높기 때문에 질소가 함유된 비료와 동시에 살포하면 가스가 발생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질소가 손실되기 때문에 용성인비를 2주 전에 먼저 살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흡수하기 어려운 인산의 흡수율을 올리기 위한 방안과 효과적인 공급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이제 어떤 질소를 넣느냐에 따라서도 인산의 흡수율이 다른데요. 이 표를 보시면 질산태 질소보다 암모니아태 질소를 공급할 때 인산 흡수율이 3배 가까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일한 조건의 인광석을 이용해서 질소만 다르게 공급해 본 실험입니다. 질산태 질소를 넣은 것보다 암모니아태 질소인 유안을 넣으면 인산의 흡수율이 올라가서 생육이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질산화를 억제시켜서 암모니아태 질소 흡수를 더욱 늘려주는 엔텍의 경우 가장 생육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텍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효율적인 질소 공급뿐만 아니라 인산의 흡수율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성공적인 농사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